네, 내일장 빅피처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금 구간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매번 달릴 수 없다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좀 갔으면 하는 것도 심리가 또 작용을 하네요. 하지만 이럴 때 기회로 판단한다면 어떤 기회를 우리가 더 살려갈 수 있을까요? 자, 주식명가 MTNW 김대준 어드바이저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그렇게 막 불타오르지는 않지만 네. 불타오르게 신고가를 간 종목이 방산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이러한 진격의 움직임, 충분히 우리는 좀 따라붙어도 된다까지 보세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일장의 상승 흐름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강세장을 평가할 때 예. 지수가 막 올라가는 그러한 장을 강세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정 구간에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조정받을 때 하나의 섹터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또 다른 섹터에서의 상승 흐름이 만들어지는 장을 강세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작용, 반작용의 내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반도체가 일부 쉬어가는 구간에서 조방원의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 장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장에서 M7이라고 하는 시총 상위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던 반면에 산업주 형태의 섹터는 오늘 장에서도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판단해 보게 된다면 반도체 섹터의 단기 조정 구간에 들어간 흐름 내에서 조방원의 종목들은 앞으로 2, 3일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방산주의 흐름이 좀 더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의 가격 대비해서 내일장과 이번 주 상황 하에서의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해 보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일장에서까지 이러한 연속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면 그러면 최근에 움직였고 강한 종목에서 추세 연속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처럼 들려서요. 네. 종목을 볼 때 안 움직이고 있는 종목에서 기회를 찾는 것보다 움직인 쪽에서 찾아야 하나 싶네요. 추가 시세 후보군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100만 원 종목.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을 드리면 예. 뭐 좋은 건 알겠어. 그런데 한 주 사기도 힘들어. 1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한 줄에도 현재 시점에서 편입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100만 원을 넘어가는 종목들이 한 4종목, 5종목 되는 것 같아요. 뭐 삼양식품,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요. 효성중공업도 있습니다. 후중도. 1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100만 원이 넘어갈 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액면 분할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한 종목 내지는 2종목에 100만 원 이상의 황제주가 있을 때는 액면 분할 이슈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현 시점에서의 시장 상황에서 4종목, 5종목에 100만 원 이상의 종목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액면 분할 이슈가 시장에서 분위기를 잡아갈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최근에 액면 분할했던 대형주 내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카카오가 액면 분할했죠. 5대1로의 액면 분할했습니다. 이때 주가가 11만 원대 액면 분할을 진행을 했고요. 이때의 주가 상황에서 17만 원까지 주가가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 상승의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당시에는 40만 원, 50만 원이었죠. 이 흐름에서의 모습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액면 분할 이슈는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됩니다. 1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하지만 한 주, 뭐 2주, 뭐 요 정도 수준 해서의 흐름도 우리가 잡아가는 측면으로의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장 조방원에서 종목 중에 특징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과거의 선도주 종목들이 강했어요. 조선주에서는 한국조선해양이 강했죠. 여타의 그 하나오션보다도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방산주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네. 특히나 강합니다. 기존에 강했던 선도주 성격에서의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역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주요하게 시장에서 판단해서 주가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도 우리가 가정을 해보게 되면 현 시점에서 방산주이든 조선주이든 또는 원전주도 일부 상승의 흐름들이 네. 진행되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안간 종목을 타겟팅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기존의 대장주라고 하는 선도주, 리딩 컴퍼니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가는 전략들이 필요하겠다. 특히나 리딩 컴퍼니의 종목들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실적 부분에서 다른 여타의 방산주와는 현격하게 나은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 3개년 동안 영업이익에 대한
상황을 보게 되더라도 최초에 23년도에는 한 6천억 정도 이익을 발생시켰어요. 지난해는 한 1조 5천억, 올해는 2조 한 5, 6천억 정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더 늘어나는 형태로의 이익이 발생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방산주에서 타겟팅 할 때에도 역시 탄력보다는 대표주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는 전략이 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주 내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물론 관심주이기는 하지만 100만 원이라고 하는 부담은 느낄 필요가 없다면 그 이상까지도 보고 접근이 가능한 거겠네요. 우리가 삼양식품의 예를 들어서 판단해 보게 되면 예. 60만 원, 70만 원대에서 슬금슬금 올라가서 100만 원을 돌파하고 이 주식이 120만 원, 130만 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형태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판단해 보게 된다면 100만 원의 허들을 넘어섰다라는 측면에서의 모습을 해석해 볼 때 일단 우리가 심리적인 저항이라고 하죠. 100만 원을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120만 원 정도 수준까지의 주가 상황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한 15%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120만 원 라인대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을지 여러분도 체크해 보시죠. 자, 시장 분위기를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벌써부터 추석 준비하는 거냐라는 얘기가 밀리니까 나옵니다만 네. 아직 저희에겐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거든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것보다는 환율 상황에서의 동향을 좀 지켜볼 예. 필요가 있어요. 오늘도 1395원대까지 원달러 환율이 올라왔죠. 이게 1400원을 넘어가게 되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으로의 시장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장 이후에 추석 전 단계에서의 시장에서 체크해 볼 내용은 환율 시장 상황 하에서의 안정화를 보여주는지 아니면 1,400원을 돌파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할 주요한 이 지표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율 상황도 저희가 무시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저희는 마무리하고 만나겠습니다. 네, 9월 24일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파월 연준의장이 증시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쉬어가면서 끝났죠. 우리 증시는 연휴를 앞둔 경계감과 함께 이러한 또 발언에 대한 내용 좀 소화하면서 물론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에 3,500선에 바짝 다가서는 고점을 경신하긴 했지만 다소 오늘은 거세게 내리는 비처럼 과열된 구간이 살짝은 쉬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선 지수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0.41% 정도 코스피 지수는 하락하면서 3,472선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아무래도 대형주들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 쪽에 비중이 많은 만큼 오늘 낙폭이 좀 더 컸습니다. 1.3% 가까이 쉬어가면서 860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양지수 모두 다 장중에 저점 대비해서는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환율은 오늘 좀 많이 올랐네요. 5원가량 올라가면서 1,397원까지 다시 한번 1,400원에 가까워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이도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수급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거래소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이 3,100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2,000억 원 넘는 물량을 사들였고요. 개인들도 700억 원 넘게 샀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은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2,500억 원 이상 매물 출회했고 기관도 함께 동반 매도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현선물 시장 모두 다 매도 우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머니맵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수를 잘 견인해줬던 건 바로 반도체 쪽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분위기가 살짝은 쉬어가는 것으로 확인됐죠.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의 수급도 좀 빠져나간 것도 있고요. 차익 매물 출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쪽으로 오후 들어서는 저가 매수세가 또 붙기도 했는데요. 0.83% 정도 상승하면서 삼성전자 마무리 지었고요. SK하이닉스는 1% 가까이 쉬어가면서 끝났습니다. 한미반도체와 리노공업, HPSP, 이수페타시스 상승불 켜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이 오늘 다소 쉬어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 가까이 올라갔지만 알테오젠 3% 정도 쉬어갔고요. 어제 강하게 올랐었던 셀트리온도 4% 가까이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특히나 ABL 바이오와 삼천당 제약이 나란히 8%가 넘게 밀리면서 다소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증권 쪽과 지주사 쪽도 다 같이 좀 조정이 나오면서 끝났죠. 거기다가 조선과 방산, 원전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쏠리면서 다시 조방원 테마가 또 부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선 쪽에서 HD 현대중공업과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까지 오름세 보였고요. 한화오션은 보합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주항공 방산 쪽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5% 가까이 올라갔고요. 한화시스템도 3%대 강세, 현대로템도 2%가 넘게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자 방산주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오늘 다 같이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쉬어가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 말씀드렸던 코스닥 지수의 좀 부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원전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협력과 관련한 이야기들 나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4%가 넘게 올라갔고요. 현대건설도 1%대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기까지 시가총액 상위주 움직임 체크해 보겠고요.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훑어보시죠. 먼저 삼성전자 오늘 85,400원으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거래량 많이 싣고 움직였고요. HJ중공업도 2%대 강세,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2%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YG플러스가 7% 정도 밀렸지만 오늘 거래량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시면 IT 투톱 주가는 엇갈렸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HJ중공업, 한화시스템까지 조방원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도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술이 5%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거래량 1위 기록했고요. 유로피 최근에 계속 주목받고 있죠. 오늘 11% 두 자릿수 급등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외에도 다날과 폴라리스 AI 등등의 종목들 올라와 있고요. 거래대금 상위 쪽에는 최근에 로봇 관련주, 제약 바이오가 많았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로보티즈 5% 넘게 쉬어갔지만 거래대금 상위 1위를 기록했고요. 유로픽과 클로봇 같은 종목들도 자리하고 있고, D&D 파마텍 오늘 비만 치료제 쪽 쉬어가는 가운데 7% 정도 조정 나왔습니다. 알테오젠도 3% 넘게 하락했고요. 올릭스도 9%대 조정 나오면서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9월 24일 수요일장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좀 시장 분위기 자체가 많이 좀 쉬어가고자 하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간 달렸기 때문에 차익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올려놓기엔 어떠한 재료에 좀 더 집중해야 하는가, 그 부분도 좀 신경이 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기회로 노려볼 수 있는 섹터는 어디일까요? 김대준 대표님께 직접 여쭤봤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내일장 공략 섹터 열어보시죠. 바로 건설, 기계주, 오히려 조용한 데에서 기회 찾자. 네, 그렇습니다. 이거군요.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오늘 하루 종일 뉴스화 되더라고요. 과열됐다. 네, 과열됐다고 하는데, 불과 얼마 전에 금리 인하를 하고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한 발언들을 보게 되면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금리를 내린 것은 그나마 최근까지 주가가 굉장히 거품을 끼고 강세 현상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거품을 더하는 거 아니냐라고 기자가 물어봤는데, 파월 의장은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시장에 대한 해석점은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르다는 측면에서의 파월 의장의 메시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중요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 우려지만 고용이 더 우려된다 라고 얘기했죠. 인플레이션은 금리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은 금리로 잡을 수가 없거든요. 고용을 잡으려고 한다면 확장 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돈을 집행해서 SOC라든가 건설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진행이 되어야지만이 고용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미국도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시진핑 4기 출범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중 공이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해서 앞으로 하반기에 추진되어야 할 과제가 SOC와 건설 경기에 대한 투자 확장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 내년도 27조 정도 투자를 해서 SOC에 대한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한 4% 정도 는 금액이죠. 그렇다 본다면 아직 움직임 자체에서의 흐름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 다음에 흐름에 있어서는 건설 기계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 현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설 기계 관련주들에 대해서 현 시점 주가의 움직임은 크게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관심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딱 떠오르는 종목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최근에 이슈가 또 많았었던 종목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탑픽 종목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오, 두산 밥캣이네요. 두산 마켓인데요.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예. 뭐냐면 9월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물론 많은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긴 했으나, 두산 마켓에 대해서 또 이틀을 제외하고 연속 순매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네. 투자자들이 뭔가 이 종목에 대한 흐름의 개선의 상황을 예. 예측하고 매수를 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산그룹에서 뭐 계속 추진했다가 실패하고 추진했다가 철회하고 했지만 이 기업의 구조 재편을 위한 진행이 되어지고 있죠. 우리가 한화그룹을 보게 되면 이 방산과 에너지 부분으로 기업을 구조 개편하면서 이후에 주가가 방산과 에너지 부분의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줬어요. 두산도 여기에 로봇과 또 두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 부분의 두 가지 투트랙으로 사업 재편을 계속해서 추진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또 내년까지도 해서 이 부분이 사업적인 내용으로 주가의 반응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관세 많이 얘기를 하죠. 네. 관세 영향도를 보이는 종목들이 주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바이오 같은 경우는 북미 쪽의 생산 라인의 한 전체 생산 물량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세 영향도에 대해서도 부담이 작은 종목이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두산바켓 오히려 다음 장을 겨냥해서 현 시점에서 우리 관심을 가져본다면 건설기계 업종 내에서 두산 마켓에 대해서 관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일부 레포트에서는 뭐 6만 원 이상의 가격도 목표 가격으로 많이 판단하고 있지만 저는 현 시점에서 짧게 한 8% 9% 수준에서의 흐름이 개선되는 진행의 목표가 6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마찬가지로 좀 타이트하게 5만 3천 원 수준에서의 손절 가격으로 현 시점에서 접근 대응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산밥켓 외국인의 연속적인 수급에 있어서도 한번 긍정의 평가 받아봅니다. 6만 원까지 목표 주가 살펴보겠고요. 저희 추가적으로 종목들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ABL 바이오를 비롯해서 반도체 섹터 전반에 있어서 저희가 좀 집중 있게 다뤄보고 싶습니다. 사실 파월 때문이라고 우리가 그냥 미뤄야 할지 네. 지금 뭔가 투매처럼 나타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지금 어떤 진단이 필요할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그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나쁘지 좋았어요. 않았어요. 예. 어제 후반부터 오늘까지 제약바이오 업종의 종목들이 크게 빠지고 있어요. 근데 상승 이후의 조정입니다. 오늘 장 많이 빠지고는 있지만 기존의 박스를 돌파하는 과정에서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고 오늘 장 조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에서 폭이 좀 크긴 하지만 2번, 3번 빠질 걸 하루에 빠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격 진행이기 때문에 오늘 하락에 대해서 추세가 이탈했다고 보기보다는 여전히 상승 추세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올라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잠시의 낙폭이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말자. 추세 훼손까지는 아니었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힌트 찾아봤습니다. 자, 주식명가 MTNW 김대준 어드바이저와 함께했고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도 내일장 전략 꼭 챙겨보시죠.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